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쇼미더스탁 오늘도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흐름 정리해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전략주도 꼼꼼하게 AS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시장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도 함께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쇼미더스탁 방송 이외에도 전문가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의 이름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비가 왔지만 오늘은 다시 맑게 겠습니다. 우리 시장도 약세였던 어제를 뒤로하고 오늘 양시장 모두 1% 넘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삼성전자 잠재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4년 만에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지만 이런 메모리 반도체 감산에 더 집중을 하면서 오늘 반도체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우하향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우상향을 보였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 상승 마감과 함께 2,478선으로 강세로 출발해서요. 그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어제 대비 1.27% 상승한 2,490.41포인트로 어제의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확연하게 다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특히 외국인 7천억 원, 또 기관도 3천억 원 넘으면서 각각 강하게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반면 어제 개인은 1조 원가량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1조 원가량 매도를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또다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작년 5월 이후로 처음으로 종가 기준 880선 안착하며 거래 끝이 냈는데요. 오늘도 2차 전지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871선으로 시작한 지수 마찬가지로 우상향 쭉 부려가면서 어제 대비 1.67% 오른 880.07포인트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와 같은 매매 동향이고요. 어제와는 또다시 손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기관 코스닥에서도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2차 전지 반도체주에서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오늘 개인은 홀로 2천억 원 넘게 물량 출회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도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2원 40전 하락한 1,316원 70전으로 거래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에 예정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12일에 CPI 발표를 앞두고 또 13일 FOMC 의사록과 PPI까지 잘 체크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 그리고 이창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힘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더 힘차게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주 이전에 강세를 크게 보였는데 네. 이 로봇주들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엔 인간형 로봇, 이런 휴머노이드에 관련해서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상용화에 최초로 성공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그에 따른 협동 로봇, 그런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오늘 강한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그 이외에 서비스형 인간형 로봇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이런 우리나라 대형 삼성이나 LG 같은 이런 회사들이, 대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로봇 회사들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삼성 인수 이슈가 이런 점으로 호재로 더욱더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중기 흐름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단기에서는 여기 이 3만 원대에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횡보한 이후에 큰 거래량 없이 오늘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을 나와줬다라고 한다는 점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로봇주들의 시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의 흐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가 상승하는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로봇주들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한 가지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대장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이 테마들 속에서 지금 가장 강한 테마는 아무래도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그 외에 이렇게 또 다시 한번 강한 흐름이 나온 종목군들을 체크를 해본다면 지금 2차 전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섹터에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선정했고요. 앞으로 이 이어지는 방송에서도 꾸준히 함께 보시게 된다면 2차 전지 그리고 그 외의 섹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섹터, 종목군들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오늘 로봇주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관련 뉴스가 또 있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미국 법인 설립 소식에 3월 말부터 좀 조정이 나오다가 오늘은 양봉, 장중에 13% 상승, 을 보였는데요. 다음 주 다시 한번 이런 로봇주의 흐름을 체크해 보자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창현 대표님의 오늘의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오늘 삼성전자를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진짜 오늘 시장을 뒤집은 종목이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그쵸. 국민주죠. 그래서 네.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네. 사실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마 4월 달에 이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전체적인 네. 시장은 방향성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요. 투자 포인트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반도체 쪽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오늘 좀 생각을 좀 하고요. 오늘 이제 삼성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이긴 한데요. 충격이 좀 큽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95% 이상 전년 대비 하락을 좀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10% 정도, YOY 10%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예상한 수준에 있어서 조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네. 실적이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 올라갈지가 이제 시기적으로 이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하고 있고요. 그 원인으로 따져봤을 때 기존의 삼성전자 먹거리였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의 악재로 인해서 이 부분에 DS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영업이익은 6천억 정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수요보다는 모바일 쪽 부분에 있어서 네. 그나마 3조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오는 것으로 어느 정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손실은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주가 측면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재고자산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거의 60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평가 손실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가 오늘 감사한 발표를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이제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3월 달, 2월 달만 해도 삼성전자가 감사는 없을 것이다. 인위적인 감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자의 이제 인위적 감산도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다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감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세계 1위인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감산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안에서 수요가 많이 줄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밸류체인 단 안에서 하위 기업들의 재고 자산에 대한 부담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자에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수급을 좀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아마 삼성전자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삼성전자를 필두로 워낙 좀 괜찮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에도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 그리고 수요일장 정도에도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되고요. 다만 삼성전자 지금 8만 원대, 7만 원대 그 정도 평균 단가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길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앞선 상황에서도 재고 자산에 대한 감소가 좀 삼성전자 주가 반등의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분기별로 좀 보셔야 되실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주가 추세는 아마 장기적인 사이클 안에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다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거의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업황면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현재 7만 원, 8만 원, 업황이 조금 더 개선이 된다면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니까요. 조금 조급한 심리는 좀 내려놓으시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보유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오늘 모델을 시장을 뒤집은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 14년 만에 최저분기 영업이익을 보였지만 그동안 부인해왔던 반도체 감산 이야기의 업황 반등 기대감이 모이면서 반도체주를 이끌었습니다. 4월 시장 삼성전자가 기준될 것이다 말해주셨고요.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 들어봤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보다 더 많은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리튬 관련된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강원에너지는 올해 실적 호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런 리튬주 관련해서 또 초강세가 나왔는데요. 오늘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큰 양봉은 거리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강원이 솔루션과 그리고 수산화리튬 가공 사업을 이런 것들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 강원이 솔루션은 경북도와 경주시 이런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공장 건립으로 하는 MOU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런 기술적인 흐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어느 정도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원에너지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리튬주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이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중기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왔지만 리튬주나 그 외에 이런 전고체, 배터리주들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밸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고평가라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고점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강원에너지를 선정한 이유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고가 놀이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밸류체인은 아직까지 높은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외 다른 종목군들보다 상승폭이 많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단기든 중기든 좀 더 우리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튬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섹터 안에서 순환매를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강원에너지였습니다. 2차 전지 리튬 관련 종목이죠. 실적 호조 기대감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밸류 체인 역시 높지 않은 상황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기에 계속해서 지켜볼 부분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창용 대표님의 특징주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좀 주가가 좀 강하게 급등했던 종목인 네. 이녹스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이녹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3월 달에 매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기존에는 사실 반도체 패키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기존에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하는 부품을 제조를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그리고 왜 2차 전지로 엮여 있느냐? 결국에는 자회사 이슈가 있습니다. 자회사 TRS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 실리콘 응급제를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리콘 응급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시장을 선점한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소재단 안에서 유망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이점으로는 지금 TRS가 300억 원 규모로 펀딩을 좀 받았습니다. 유증을 좀 했는데요. 아마 오늘 그리고 기존에 좀 급등을 보여줬던 이유가 바로 이 유증 때문에 급등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되긴 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길게 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실리콘 응급제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그래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10배 정도 기존의 흑연 파우더의 응급제보다 효율이 10배 정도 높고요. 다만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잘못 진행이 좀 되면은 부피가 3배에서 5배까지 늘어나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응급제 시장 안에선 주력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이 부분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갈지는 기술력의 향상, 이 업계의 기술력 향상과 더불어서 실리콘 응급제를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실리콘 응급제가 10배 이상 효율이 좀 높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면에서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네. 실리콘 응급제 관련 시장이 최근까지 20% 이상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한다면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도 추가적인 상승까지 좀 바라볼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녹스가 26% 이상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네. 최근에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이 밸류가 상당히 좀 높아졌고 한 것에 비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이제 기존의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잘 갔었죠. 하지만 만약에 2차 전지의 끝물을 본다고 했을 때는 응급재까지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뭐 대주전자대로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응급재 관련한 종목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네. 월요일 날 정도에 이녹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워보려고 하면요. 시초가 정도의 매수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초가 매수하고 나서 손절은 한 5% 정도 잡고 그리고 수익권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10%에서 5% 이내로 잡아 보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 급등주 안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이녹스는 월요일 시초가 매수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패키지 관련 이녹스 급등주 리스크 최소화 전략으로 월요일장 시초가 매수에 손절은 5% 정도, 또 수익은 5에서 10%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이야기해주신 이창용 대표님에게 더 자세한 전략을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장 중에도 실시간으로 종목들 정보 얻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용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까요?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중심을 할 것이다. 시장 중심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안에서 우리가 4월 달에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주를 또 어떻게 또 선별을 또 해야 되는지. 우리가 사실 삼성전자가 오늘 4%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도체 종목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테마주, 그리고 어떤 종목이 그날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떻게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2차전지 반도체 종목들 많이 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그 부분 안에서 또 다음 후속 테마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어떤 섹터가 있는지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끌 4월 시장에 대한 전망과 어떤 투자 전략을 유의할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8시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된 이벤트도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략주 AS 시간이죠.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 주신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AS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전략주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3월 15일에 매수했던 저출산 관련주 꿈비입니다. 최고가 수익률 44% 달성을 했고요. 두 번 전략 주신 종목입니다. AS 주신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횡보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테마가 소외되다 보니까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꿈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짧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꿈비는 제가 3번 정도 자리를 잡아드렸는데요. 네. 처음에 19,000원에서 바로 급등 상한가가 나오기 직전에 이렇게 한번 위치를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온 이후에 이런 25,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2번 정도 이렇게 상승 이후에 제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전략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26,000원대 가격 라인
네. 여기에서 다시 짧은 박스권 라인이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의 단기 흐름으로 우리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는 흐름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단기로 수익을 계속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장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뭐 오늘 시장만 보게 되더라도 대형주 위주로 많이 움직였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많이 움직였고 그 외에 에코프로 그리고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급이 몰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 수급이 강력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 그 외에 외국인 수급이 추가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개별주들은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도 다시 눌리면서 윗꼬리를 다는 흐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리는 점은 정부 정책 관련주들은 우리가 길게 꾸준히 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는 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단기 흐름과 시장 전체 상황을 살펴보면서 매매에 임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은 박스권에서 짧게 수익 내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짧게 가져가시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28,000원이나 29,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장대 양봉도 가능한 위치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5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가 안정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더 수급이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별주들 그리고 기존 정책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군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는 제가 최근 말씀드렸던 이런 짧은 박스권에서의 짧은 단기 매매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26,000원대 라인에서 이탈 여부 체크하시면서 짧은 매매 진행하시다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오면서 거래량을 늘리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앞에서 보여주었던 장대 양봉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 관련주는 길게 꾸준히 볼 필요가 있다는 말과 함께 26,000원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 28,000원 돌파하면 강한 상승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 세미콘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20% 급등한 이후에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되지 않으면 13만 원,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의견 주셨거든요. LX 세미콘 또 어떻게 보실까요? 뭐 LX 세미콘은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디스플레이 관련 업체입니다. 이 평판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네. 여기 팹리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구동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 부품주들은 이런 OLED 외에도 반도체, 전기차까지 부품주 관련해서는 꾸준히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 정보 처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25년까지 메모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슈가 있었던 이런 초거대 AI 시장 같은 경우에 이런 반도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이슈, 그리고 OLED에서의 수요 증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런 소재 업체, 패널 등의 가동률의 생산률도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런 반도체 업체나 OLED 업체 양쪽의 시장 성장률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 가지 주의할 점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점은 이제 OLED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빠르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추격해 오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는 점 한 가지 주의하시고 또 한 가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면서 추격이 심화가 된다면 경쟁이 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 증가 측면 그리고 반도체로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측면에서는 네. 아직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이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바닥권에서 상승 전에 네.
이 위치를 잡아들인 이후에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3월 28일에 강한 장대봉 흐름 이후에 이 거래량이 크게 나왔지만 큰 거래량 없이 이렇게 쭉 내려가는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끝나가고 큰 거래량 없이 눌렸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9만 원대 9만 5천 원대 이 라인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되고 반등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짧은 박스권 흐름 이후에 다시 반등 가능성이 높은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앞서서 말씀드린 시장 상황 앞으로에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측면을 체크를 하시고 기술적인 측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짧은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추가 돌파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면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LX 세미콘이 오늘까지도 조정이 나왔는데 네. 그럼 오늘의 그런 반도체의 재료는 받지 못하는 거인 거죠? 어느 정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네.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지금 이제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가 반도체만. 오늘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감사하게도. 굉장히 강했는데 네. 그 외 장비주들은 큰 강세가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만 강하게 올라갔던 측면인데 네. 이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올라와서 이런 기술적인 위치가 높게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어느 정도 계속 쌓이고 있었던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세가 이탈되었다라기보다는 다음 주 중에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연속이 된다면 다시 네. 한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네.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큰 거래량 없이 조정을 받았기에 지지되고 반등 나올 것으로 또 이런 반도체 테마 순환매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2일에 매수했던 HB 솔루션 OLED 관련주입니다.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조정을 받다가 오늘 좀 양봉으로 나왔습니다. 물량 조절하면서 상승 추세 깨지지 않는다며 보유로 의견 주셨거든요. HB 솔루션 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뭐 OLED 업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급등 나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OLED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제가 바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OLED의 전망이 어느 정도 밝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대장주인 삼성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우리가 함께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OLED 패널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장비업체, 패널사의 설비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면 네. 이 바닥권에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기에서 다시 눌렸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위에서 지지가 나오는 흐름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런 네. 상승 흐름이 다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나오게 된다면 단기 고점까지는 충분히 다시 재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이 14,000원 단기 라인이 이탈이 나오는지 여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 전략주였습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게임주 데브시스터즈인데요. 매수하신 당일에 6,900원 최고가 찍었고요. 최고가 수익률 13% 가까이 달성한 종목이고 살짝 조정받다가 오늘 다시 강세로 마감됐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인데요. 어떤 전략도 필요할까요? 뭐 지금 이 게임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수익권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닥권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 흐름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 상황에 대한 뭐 은행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을 흔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게임주들은 그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 뭐 신규 게임이 강한 흐름이 나왔다라든지 중국 판호 이슈들이 최근에 있었죠. 중국 판호 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승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에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볼 수가 있겠고 23년도에 기대되는 신작들이 또 많이 있고 이런 것들에 관련된 회사들은 우리가 주목할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데브시스터즈는 뭐 많이들 아시는 이 쿠키런 IP 관련해서 뭐 콘솔 게임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뭐 핸드폰이라든지 모바일 쪽에도 굉장히 강세를 가지고 있고 네. 중국 판호 이슈까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강한 상승과 함께 장대봉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약한 박스권을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재돌파를 노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더 큰 상승 흐름을 보실 수도 있는 위치에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중국 판호에 관련된 게임주들, 그 외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임주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창용 대표님의 전략주 AS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3월 28일에 매수했던 미래반도체입니다. 월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결말은 금요일에 나타날 것이다 의견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네요. 그러네요. 네. 네. 제가 일단은 미래반도체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네. 단 한 주도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네. 이유는 시장 분위기를 제가 월요일에 언급을 드렸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미래반도체가 급등을 좀 보여줬고요. 그 원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하위 밸류체인 단다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삼성전자가 사실 2월달, 3월달에 감산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로 인해서 밸류체인 하위 밸류체인 단들이 전부 다 부담을 느꼈었는데요. 오늘 감산 소식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주들, 반도체 기업들의 지금 부담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전체적인 반도체 종목들이 많은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결국에는 사실 다만 이제 반도체 종목들을 우리가 좀 보기 위해서는요, 종목 차별화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반도체 소부장단 종목들, 뭐 2, 3% 급등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다만 우리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자의 종가 기준에 했을 때 16%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신규 상장주였고 그리고 유통 주식수가 25% 이상 25% 이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주가 탄력성이 높았다는 게 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유통 파트너사입니다. 반도체 유통 파트너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가 4% 이상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미래반도체에 대한 주가 수혜를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미래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날짜가 바로 요때였을 겁니다. 이 전날이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서 100%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단 한 주도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원인은 삼성전자의 감산 소식에 더불어서 월요일 날 화요일 거래일에도 충분히 시세 상승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전체적인 뭐 업황은 어렵지만 하지만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은 챙겨가자.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 수익률은 이미 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래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란톡방 오시면은 지금 후속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은 미래반도체에 대한 후속 종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후속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반도체와 같이 추가적인 상승을 원하는 후속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반도체 단 한 주도 매도하지 말자 완벽하게 보유로 다음 주도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4월 3일에 매수했던 신재생 테마 태양광 관련 종목 G2 파워입니다. 어제 장중에 13% 넘게 급등을 했고 오늘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G2 파워 11% 달성을 했는데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G2 파워는 좀 미래반도체랑 조금 다른데요. 네. 제가 간과했던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네. 원전 관련주였습니다, 사실. 네. 그로 인해서 사실 G2파워가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 사실 이제 원전 쪽 섹터를 좀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시세를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존 정부가 추진했었던 탈원전을 폐기를 하겠다. 그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했던 시기를 보게 되면은 5월 달이었죠. 5월 달 정도, 작년 5월 달 정도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G2 파워도 있고 일진 파워도 있고 전체적인 원전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 패턴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G2파워가 이번 주에 급등했던 이유가 아마 그러한 이유일 것 같고요. 그래서 G2파워 같이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면요. 패턴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G2파워는 1차적인 급등을 좀 보여줬지만은 주가에 대한 연속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승 추세적인 매매로 공략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긴 호흡으로 공략을 해야겠죠. 하지만 원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주를 받고 이 매출 실적면에서 반영되기까지가 한 3년, 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매매를 하기보다는 저가에서 매매해서 기술적인 주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섹터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2파워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도달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최대한 저가에서 다시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한 전고점 부근이 1,300원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추가적으로 2차 공략이 좀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G2파워와 같이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도 정부 정책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주가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업종보다는 이 정부 정책에 맞춰서 공략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2월 16일에 매수했던 코스모 화학인데요. 월요일 날 2차 전지 랠리를 이번 주 전망 주셨고 정말 쭉 이어오다가 오늘도 이렇게 19% 가까운 급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모 화학 정말 끝이 없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코스모학을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에코프로와 같이 쇼스퀴즈가 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쇼스퀴즈가 발생이 됐고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가 코스모 화학의 공매도 잔고 금액이고요. 기준가 대비했을 때 거의 이제 30% 40%까지 공매도 잔고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났다는 것은 쇼스퀴즈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은 계속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약에 코스모학이 월요일 다음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어지면서 10% 이상 주가 상승이 발현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공매도는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쇼스퀴즈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모학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다. 상방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2차 전지 종목들 안에서 코스모학과 같이 폐배터리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과 소재탄 관련주들은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고 봤을 때도 코스모학의 다음 주 주가도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주가 상승 많이 보여줬지만 업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시장 안에서 2차 전지 섹터들이 굉장히 키워드가 강하죠. 그래서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끌고 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로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이창현 대표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교환권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송그란 대표님의 전략주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전략주로 원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원준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2차 전지 관련주인데요. 포스코의 실리콘 음극재를 현재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LG 에너지 솔루션, 그 외에 에코프로비엠 이런 곳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네. 2차 전지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배터리 3사가 증설을 하고 있고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에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큰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도 전망도 매우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도 굉장히 양호하고 이 포스코 케미칼의 열처리 솔루션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런 실리콘 응급제 관련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어느 정도 중기로도 너무 낮은 가격도 아닌 상황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올라온 다음에 어느 정도 단기에서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지지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단기 지지 이후에 어느 정도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네. 여기에서 다른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에서 우리가 이 종목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대에서 시초가 이하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률은 5%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부품업체 원준이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이런 확장과 함께 전망 좋게 봐주셨고요. 수급도 유입되고 있고 기술적으로 상방 예상해 주시면서 목표 수익률 5%, 목표가 38,000원, 손절가 27,000원 가격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창현 대표님의 전략주에 대한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이제 반도체 마지막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종목이고요. 후속주인가요? 후속주긴 네, 한데요. 미래반도체. 네, 미래반도체 후속주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왜 마지막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네. 실제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 이슈를 통해서 최근 삼성전자 이슈를 통해서 뭐 반도체 업황 개선을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대부분 시장에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후속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래 반도체 후속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반도체 칩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팹리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영업이익률이 10%대를 유지해주고 있는 꾸준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1차 상승 돌파가 완료가 되었고 대시세 초기 임박을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가져가고요. 이 종목명은 제가 오늘 무료 방송에 오시게 되시면은 종목명 공개해드리면서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주 힌트 들어봤습니다. 미래 반도체 후속주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반도체 관련주, 반도체 칩 생산과 팹립스 기업,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고 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창영 대표님에게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전략 방법이 궁금하신다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오픈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0분 후 정도입니다. 오늘 8시부터 이창현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공개 방송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실 주식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4월 달 또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야 되는지 뭐 2차 전지 잘 간다고 하는데 2차 전지 다 올라간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앞서서 이제 반도체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골라내야 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90% 상승했던 종목이 나올 것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요. 8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이 반도체 종목 안에서 이 지금 미래 반도체에 대한 후속주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2차 전지 이외에 또 반도체 이외에 어떤 섹터가 또 5월달, 6월달을 우리 주식 계좌를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그 섹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시장 자체가 많이 개별주 장세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금리 인상 이슈 리스크 그리고 은행 리스크가 발현이 되면서 사실 국내 시장은 개별주 장세가 좀 강한데요. 최근까지. 그래서 중국 시장도 현재 개별주 장세가 강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4월달 투자를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노려볼 수 있는 반도체주 투자법 알려주시고요. 또 이후 5, 6월에 주도 테마까지도 제시해드린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이창용 대표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부터 클릭하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